그래서 이렇게 살짝 데친 다음에 두릅을 큰 것들은 이렇게 반씩만 가르는데 칼로 이렇게 갈라주시면 쉬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데쳐서 이제 준비한 나물들을 양념에다 조물조물 묻히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두릅 같은 거 시중에 보시면은 삶아놓고 파는 두릅이 있고 염장, 소금에 절여놓고 파는 두릅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중국산이니까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요새는 막 신선하게 제철 재료들이 막 나물들이 막 쏟아져 나오듯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 두릅을 갖다가 이렇게 프레시한 걸 갖다가 데쳐서 꼭 물기를 짜서 준비를 하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나물 3가지가 무칠 게 다 준비가 됐는데요. 이 접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접시 안을 또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접시에 지금 숙주, 미나리, 두릅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왜 3가지 나물을 한꺼번에 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달리 좀 더 산뜻한 맛을 내주기 위해서 달리 하는 겁니다. 자, 여기다 넣어주는 게 뭐냐면 이거 식초예요. 식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넣는 게 다진 파예요. 다진 파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런데 오늘은 파 다지기가 싫으면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그 나물은 다 향이 있는 나물이기 때문에 마늘을 전 사용을 안 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설탕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넣는 게 깨소금이에요. 자, 깨소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넣는 게 참기름입니다. 자, 식초 설탕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오늘은 저는 여기다 참기름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나물의 그 향을 더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건 고추장이에요. 고추장은 집에서 담근 고추장이 아니라 사온 고추장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집에 있는 고추장은 조금 가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장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섞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그 나물 무치는 그 양념은 나물이 가지고 있는 그 향을 최대한 살려주게 하기 위해서 양념을 썼고요. 다진 마늘을 사용을 안 한 이유는 나물의 향을 더 살려주기 위해서 마늘 사용을 안 했는데 나는 마늘을 넣고 싶다라 그러면 마늘을 넣으셔도 괜찮고요. 나는 파 다지기가 싫어 그러면 파를 안 넣으셔도 나물의 그 기본 맛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나물을 조물조물 묻히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놓고요. 양념을 다 이렇게 섞어주세요. 양념을 보시면 이렇게 다 고루고루 섞어가지고요. 식초, 설탕, 참기름, 깨소금 그런 게 지금 다 이렇게 섞였는데요. 양념이 이렇게 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쪼르륵 흐르는데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묻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나물을 묻히는데 여기다 두릅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숙주, 미나리 같은 거 넣어줘서 묻히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서 네, 조물조물 묻힌 다음에 완성 그릇에다 담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나물 3가지를 넣어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상에 내놓게 되면요. 사실은 보약이 따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본철에 입맛 없을 때 제철에 나오는 그 나물들을 가지고 맛깔스럽게 묻혀가지고 한 접시 상에 내놓게 되면요. 정말 밥 한 그릇 뚝딱 없어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물을 이렇게 묻혀봤는데요. 이거를 완성 그릇에다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물에 아주 그 신선한 그 향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그 양념에서 올라오는 아주 맛깔스러운 양념의 향하고 너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렇게 미나리하고 숙주하고 두릅하고 이렇게 묻혀놓은 거 보니까 정말 밥 드시고 싶으시죠? 아마 보시고서 아서요. 오늘 저녁에는 두릅하고 숙주하고 미나리가 섞인 나물을 이렇게 식탁에다 올려놓으시면요. 와, 우리 식탁에 봄이 왔네 그러면서 식구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리, 돈나물 생채. 돈나물 500g, 사과 2분의 1개분, 실파 20g과 함께 양념장에 들어갈 굵은 고춧가루 1큰술, 고운 고춧가루 1큰술, 깨소금 2큰술, 설탕 2큰술, 다진 마늘 2큰술, 간장 2분의 1컵, 식초 2큰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와, 돈나물. 전 봄만 되면요. 이 돈나물을 보면은
너무 여린 게 아주 그린색을 띄우고 있는 게 참 이뻐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앞에 이렇게 야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야산에 아침마다 이렇게 등산하러 막 올라가 보면은 이 돈나물 자라는 데가 이렇게 흙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깨끗한 자갈 같은 데에서 이렇게 많이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주면 어머니가 이걸 가지고서 물김치도 이렇게 담가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물김치를 그냥 담가 먹는 게 아니고요. 왜 나박김치를 맛있게 담가서 국물이 익으면 그때 돈나물을 먹기 직전에 살짝 집어넣어서 먹는 게 돌나물 김치거든요. 많은 분들은 이 자체를 가지고 김치를 담그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담그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집에서 나박김치 맛있게 담그셔가지고요. 알맞게 익으면 상에 내놓기 직전에 돌나물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 착 띄어서 살포시 띄어내면은 그때 나박김치 먹으면서 돌나물의 향까지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만들 거는 돈나물 그 생채를 만들 건데 그냥 조금 비린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린내를 없애주기 위해서 저는 사과를 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돈나물을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돈나물은 이 꼭지를 이렇게 잘 잘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돈나물을 사게 되면은 이렇게 순을 딴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잘라보면 이 꼭지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데요. 이걸 씻을 때는 물에다 담궈가지고 한 5분 정도 놔두시게 되면은 돈나물에 혹시 묻어있는 먼지나 돌 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부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5분이나 10분이 지난 다음에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주시면 되는데 한두 번만 가볍게 씻어서 솥구리에 받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돈나물은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사과를 사용할 거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과는 이렇게 4분의 1쪽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씨를 제거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씨를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껍질을 벗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나물에 사과가 섞이게 되면요. 그 사과의 향이 돈나물에서 나는 약간 비릿한 그 봄 냄새를 갖다가 많이 없애주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씨 제거하고 그 다음에 껍질을 이렇게 벗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껍질을 이런 식으로 벗겨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과를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를 썰을 때는요. 이렇게 엎어 놓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양이 되게. 그래서 사과는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붙어 나오면요.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썰으셔도 되고요. 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요. 샐러드처럼 제가 또 담아 볼 거거든요. 그냥 나물이라는 느낌보다는 샐러드 같네. 그런 느낌이 나오게끔 제가 담아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완성 접시 놔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접시에다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사과를 돌려 담을 거죠. 그래서 사과를 나중에 먹을 때 돈나물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곁들여 먹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는 사과보다는 배가 좋겠다 싶으면 배로 하셔도 또 맛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모양이 되게끔 이렇게 돌려 담는 거죠. 와, 사과의 향이 참 좋네요. 사과고 사각거리면서 사과의 그 신선한 향도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과를 돌려 담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돈나물을 아무것도 묻히지 말고요. 요 가운데다 이렇게 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돈나물을 이렇게 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돈나물을 이렇게 담으신 다음에